찬미예수님, 자비의 사도들입니다. 이번에는 최영업 토마스 신부님의 서한집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총 19편, 18편 정도 편지가 있고요. 저희가 김대건 신부님은 많이 기억하는데 아무래도 순교자 중심이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최영업 신부님은 잊혀진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피는 흘리지 않았지만 땀의 순교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만큼 사실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됐고, 또 이분이 보낸 편지가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신기했고, 이걸 번역해서 잘 책으로 만든 것도 알릴 필요가 있겠다. 알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읽어보게 됐고, 저는 뭐 느낀 점도 있고 당연히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이 저에게는 참 감격적으로 다가왔고요. 나중에 그 구절을 읽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책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책의 머릿말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축사하고 그런 부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가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정진석 추기영님 축사도 있으시고 그래요. 읽어볼게요. 김대건 신부님은 아깝게도 겨우 13개월 동안만 사제로 사셨는데 그나마 2개월은 조선에 입국하기 위해 서해바다 위에서 보냈고 또 4개월은 감옥에서 지내셨습니다. 13개월 중에 반년은 감옥이나 바다 위에 있었고 나머지 반년만 사목활동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사목활동은 거의 할 수 없으셨던 반면에 최영업 신부님은 12년 동안 유일한 조선인 사제로서 사목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보면 나오는 얘기지만 해마다 7,000리씩 정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 조선시대 교통편이 좋아봐야 말 타는 건데 그나마 이제 좋았을 때만 그런 거고 산골이나 굽이굽이 어려운 오지를 갔을 때는 걸어서 가셔야만 했겠죠. 거의 6,000명의 매해 성사를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0세에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편지를 번역하신 신부님께서 최승용 테오필로 신부님이신데요. 이 신부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본이 아니었고 필름으로 복사해온 자료였는데 여기 보면 뒷면의 글자가 배어나와 겹쳐진 서한들은 어느 것이 앞면이고 어느 것이 뒷면인지 알 수조차 없었다. 복사가 잘못되어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반쯤 잘려나간 단어들도 있었다. 이후 돋보기와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단어 하나를 완벽히 판독하기 위해 원문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봤다는 거예요. 잘 글씨가 보이지도 않았고 그랬으니까. 처음 들여다볼 때보다 더 낯설게 느껴져 며칠 후에 다시 돋보기를 대야만 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에 며칠 후에 또 보고 했다는 거죠. 할 수 없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래서 원문을 소장하고 있는 파리 외방 정교의 고문서고에 틀어박혀서 씨름을 했고 마치 글자 맞추어 찾아내기를 하듯이 글자 하나하나를 알아내야만 했다. 대단한 인내와 고행길이었다. 단어로 표현하지만 한 문장으로 표현하지만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제 이겨낸 이유가 최영업 신부님의 그 열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이 최승용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 나와요. 경신박해로 경상도 땅에 홀로 남겨진 최영업 신부님께서 마지막으로 작성한 애절한 간구의 서한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신부님도 마지막으로 작성한 애절한 간구의 서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딱 저하고 같은 구절은 아니겠지만 마지막 서한이 저도 울컥했어요. 그 최영업 신부님이 이게 마지막 편지라고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저도 많이 울컥했고요. 자, 읽어볼 텐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부님의 양력을 대충 아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최양업, 최방재, 그 다음에 김대건 신부님 이 세 분이 신학생으로 선발돼서 가는 건 아시죠? 최방재 신학생은 거기에서 하늘나라로 일찍 갔고 1844년에 그 부제품을 둘 다 받아요. 근데 1845년에 그 다음에 김대건 신부님만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래서 조선에 와서 김대건 신부님은 1846년인가 1년 뒤에 죽고요. 이 최양업 신부님께서는 부재 서품 받은 뒤 김대건 신부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몇 년 뒤에 서품을 받아요. 1849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격이 없다고 판별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하느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고 본다면 괜찮게 맞아떨어지죠. 왜냐하면 동시에 입국해서 동시에 죽었다면 아마 그 사이에 10여 년 동안은 조선인 신부가 없이 조선은 아마 그런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서품을 늦게 받고 늦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목활동을 10년 이상 할 수 있었죠. 여기 보면 편지들이 보여요. 6번째까지가 상해로 나오죠. 아직 한국에 못 들어간 겁니다. 편지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선에 입국하기 전, 그 다음에 입국하기 후 이렇게 나눠요. 물론 후가 내용이 훨씬 더 풍부하지만 이 전도 굉장히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많이 그려져 있어서 읽을만 합니다. 근데 여기 입국한 후의 날짜를 보면 이 전은 입국하기 전에는 편지가 4월, 5월, 12월, 4월, 9월, 5월 이렇게 썼어요. 다양하게 썼는데 입국한 다음에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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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0월, 9월, 9월, 10월, 10월 다 이렇게 썼죠. 이게 편지를 보내려면 그 밀사가 중국으로 가는 때가 12월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작성해서 12월에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1년, 2년 이렇게까지 걸렸던 것 같아요. 편지 숫자로 봤을 때 평균 따지면 평균 1년에 한 통 정도 보냈던 것 같고요. 그건 평균이고 여기 보면 58년에 2통도 보내고 59년에 2통 보내고 어떤 때는 또 못 보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한 번 빼놓고 그래도 매해 보내신 것 같네요. 자, 이 편지를 앞으로 읽도록 할게요.